이번에 10분 TUK를 맡게 된 2기 멤버 정우혁입니다. 스프링에 대해 공부하던 중 자주 언급이 되는 DI가 도대체 무엇이고 IOC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여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DI, Dependency Injection에 대해 DI가 무엇이고 어떠한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DI, 그리고 IOC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좋지 않은 자바 코드를 먼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고 DI와 IOC를 적용한 후의 자바 코드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먹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귀여운 푸드파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드파이터는 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전속 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드파이터는 먹고 싶은 음식을 셰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건 셰프를 코드로 나타냈을 때의 구조입니다. 셰프 인터페이스가 있고 구현체로 한식 셰프, 중식 셰프 등 다양한 셰프의 구현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셰프의 구현체 중 하나인 한식 셰프의 코드인데요. 이 객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쿡 메소드로 김치찌개라는 푸드 객체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드파이터 객체입니다. 이 푸드파이터 객체는 셰프 객체를 인스턴스 요소로 갖고 있고요. 메서드 내용을 보시면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해서 받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 코드 중에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셰프 객체의 구현체를 직접 생성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푸드파이터가 셰프 구현체를 직접 생성한다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한 가지 예시를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김치찌개만 먹던 우리 푸드파이터는 김치찌개가 질려서 감바스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속 셰프에게 감바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식 한정 고수인 셰프는 푸드파이터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었고 양식 고수인 셰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파이터가 이제 양식 셰프를 부를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수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만약 오늘과 같이 양식을 먹었는데 다음 날에는 중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일식이 먹고 싶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면 매일마다 코드를 바꿔야 할까요? 즉, 매번마다 셰프 구현체를 갈아 끼워주는 게 필요할까요? 이건 너무 객체지향적이지 않고 좋지 않은 코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푸드파이터가 셰프 인터페이스에게 요청을 처리하도록 한 후 실제 동작은 그에 맞는 양식 전문 셰프가 셰프의 구현대로 요청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존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푸드파이터는 셰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처리되는 동작은 양식 셰프의 구현대로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드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푸드파이터는 셰프 객체를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받고 해당 객체를 인스턴스 변수로 할당합니다. 기존의 푸드파이터 코드를 생각해 봤을 때 원래 한식 셰프를 직접 구현체로 생성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객체를 결정하고 생성하는 책임을 클라이언트에게 전가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푸드파이터 객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양식 셰프든 일식 셰프든 그 어떠한 셰프든 생성해서 푸드파이터에게 전달하고 푸드파이터는 해당 객체가 셰프의 인터페이스 구현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 말인즉슨 푸드파이터는 먹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성과 사용의 책임이 알맞게 분리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기존 푸드파이터는 어떤 셰프에게 음식 요청을 할지 직접 결정하고 직접 생성하고 그 객체를 사용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성의 책임은 클라이언트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용의 책임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OCP, 객체 지향의 5원칙 중 하나인 개방 및 폐쇄 원칙을 지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방 폐쇄 원칙이 무엇이냐면 확장에는 열려 있되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 보면 이해는 셰프 구현체가 변한다고 해서 푸드파이터의 코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변경에는 닫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푸드파이터는 셰프라는 인터페이스만 만족한다면 어떠한 객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확장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푸드파이터에게 셰프 생성이라는 관심사를 떼어낸 것은 맞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푸드파이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셰프 생성이란 책임을 클라이언트가 갖는 것은 과연 자연스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객체 생성 방법을 결정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책임을 갖는 팩토리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팩토리 클래스를 보시면 셰프 인터페이스에서는 셰프의 구현체를 직접 결정하고 생성하여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파이터 메서드 역시 해당 셰프 객체를 주입받고 있죠.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생긴 클라이언트 코드의 변화는 팩토리가 반환한 객체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객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관심사는 팩토리 클래스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대체 DI와 IOC가 뭘까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OC는 제어의 역전이라는 의미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의 구조가 뒤바뀌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푸드파이터는 어떤 셰프 구현체를 사용할지 직접 결정하고 생성하고 사용을 하였죠. 즉, 푸드파이터는 본인의 제어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팩토리 클래스를 적용하고 IOC를 적용함으로써 푸드파이터는 팩토리가 생성하는 셰프를 전달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팩토리가 제어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DI를 보겠습니다. DI는 의존관계 주입으로 푸드파이터와 셰프가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푸드파이터에게 셰프를 생성자로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의존관계를 갖는 객체를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의존성 주입이라고도 하며 의존관계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외부로부터 제공받아서 의존관계가 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생성자의 의존성 주입과 팩토리 클래스를 통해 IOC라는 개념을 적용하였고 IOC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생성과 사용의 책임을 분리하고 느슨한 결합 의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에서의 DY와 IOC는 어떨까요? 우린 사실 스프링에서 DI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어노테이션을 통해 말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프링이 애플리케이션의 오브젝트, 즉 객체를 관리해주고 필요한 곳에 DI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객체를 관리하며 DI를 해주는 것을 우린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스프링은 IOC라는 개념을 적용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희가 아까 전에 자바 클래스에서 만든 팩토리 클래스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방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스프링은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만들었던 팩토리 클래스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IOC의 개념이 적용된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OC와 DI는 스프링만이 제공해주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을 충실히 지켰을 때 만들어지는 코드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스프링은 이러한 IOC와 DI, 그리고 객체 지향을 기반으로 편의를 제공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